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원처분재결주의로 뭐 안내가 나갔죠, 원래는. 근데 원처분재결주의보다 지금 국가배상이 조금 더 질문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했고, 지금 손해정보산 이제 개관인데 1페이지부터 볼게요. 1페이지부터.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새 교재 이제 개정되면 요렇게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조금 책을 바꾼 게 규정을 다 넣을 거예요, 규정을. 그래서 이제 규정을 좀 보시면서 책 볼 수 있게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국가배상이 이렇게 다 좀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 강의는 안 했잖아? 그쵸? 내주야? 내주야. 그래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 도저히 뭐 커버가 안 되더라고. 질문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도저히 커버가 안 돼가지고, 요거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한 거예요. 자, 일단, 오늘 하시는 거 정확하게 어딘지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배상하는 게 손해정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개관을 좀 하고 들어가시죠. 우리 보통 권리구제 수단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권리구제 수단이면 어떻게 돼요? 뭐뭐 들어가죠? 첫 번째가 존속보장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손해정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사 관련된 거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아직도 안 잡히시면은 내년에 다시 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 권리구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빼드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가구제 빼드시면 안 되고, 명문뿐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무명까지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 강구 시점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야? 꼭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소송물을. 아시겠죠? 소송물을 확인해야지 어떤 소송을 들어갈지 결정이 되니까.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를 좀 간단하게 치면은 여기 두 개 있죠. 뭐 있죠? 행심 있고 행소 있죠. 요거 두 개로 나누면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항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당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암기를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저질스럽게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적법이면 뭐 손실보상, 위법이면 뭐 국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걸 두 개를 나눠가지고, 국배 같은 경우는 위법하다. 맞죠? 위법한데 어때야 돼요? 과실까지 요구한다. 요거까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적법이면 다 돼요? 아니죠. 특별한 희생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법이면은 다 국가배상, 저희 손실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워딩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단어는 어디서 봤거든. 손실보상 왜 한다? 공평부담 견지 취지에서 해준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평부담이 뭐야? 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피 봐서 자기네들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취지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없으면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따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잠깐 얘기할 건데, 이제 결과제거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오늘하고 관련 없는 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는 건데, 오늘 이제 메인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자, 여기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국배가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기출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출제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례집이나 뭐 스터디나 이런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이제 무슨 뭐 위법성이 성립하냐, 뭐 과실이 성립하냐, 아니면 뭐 어떤 미친 문제는 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냐, 이거 갖고 20점 내잖아요. 그런 문제 이제 기출에서는 안 나올 거고, 요번에도 보셨다시피, 국가배상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얘를 갖다가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쟤를 행심을. 그쵸? 그러다 때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때리면 강사들은 그 다음 해에 또 하면 돼요. 아, 미안해, 이게 나왔네, 그럼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러잖아요. 본인들은 내년에 할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얘 챙겨놔야 돼요. 얘가 지금 2017년까지 해가지고 개정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행심이. 아시겠죠? 저거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자, 여기, 이게 좀 우리 시험에서 특히나 문제가 많이 돼요. 사실, 저기 어디지? 노무사 같은 경우는 중앙노동심판위원회 이쪽이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거기는 행심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이 깊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행정심판이 깊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굵직굵직한 포인트는 좀 알아두셔야 돼. 그거 이제 원처분 재결주의 할 때 할 거고. 우리 시험이 이제 여기가 이제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조금 생각을 잘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두 제도 간에 이제 관련성 있죠. 요 두 개의 관련성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검토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국가배상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 논점이 나올 수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 요건 자체가 아니라 국가배상하고 관련해서 큰 논점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응? 저 체계로 보면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가. 응? 그쵸. 맨 처음에 처분을 갖다 박살내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요걸 박살내지 못하면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취소소송을 들어갔다가 여기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처분을 갖다 박살낸 건 박살낸 거고 처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재산상 아니면 신체상 손해를 받았다. 그런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손해정보는 공당 다음에 나오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랬죠. 이거는 형식이에요. 소송의 형식.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공법상 권리라든가 공법상 의무에 관련된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이 형식을 빌릴 건지 아니면 다른 형식도 뭐 있죠? 얘를 갖다 타고 들어갈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행정법 영역이니까 공법 영역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소송하고 이 소송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응? 여기하고 여기 간에 보충성이라는 게 있죠. 보충성. 그래서 원래는 처분을 박살내버리면 제일 좋은 건데 공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처분을 없애질 못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요 보충성하고 관련된 조문이 우리 명문에 있어요. 공당에서. 뭐라고 나오죠? 법률관계로 나오잖아. 그쵸? 근데 무슨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하죠. 앞에 뭐 붙어요? 처분으로 인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소송은 처분을 박살내는 거잖아. 그쵸? 공당은 뭐예요? 처분을 못 없애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조문 때문에 항고소송에 대해서 보충성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얘를 갖고 다툴 수가 없으면 이제 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조차도 요건을 엄격하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항고소송 같은 경우는 개나소 나오잖아.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엄격해요? 대원소 정기관이 엄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소기간 제한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취소 소송을 갔는데 소송 요건을 갖다 어떻게 한다? 충족을 못했어요. 하루 늦게 갔거나 아니면 뭐 협의 소액이 지났던가, 그렇죠? 협의 소액이 없던가 이래버리면 내가 지금 이 소송에 들어가서 당사자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곧장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국가 배상을 청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 때문에? 행정청이 행한 처분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이 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해야 돼요? 이 처분에 대한 판단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할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관할권. 이게 뭐예요? 이게
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일로 들어가야 되고 한쪽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당은 처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취소시키거나 박살낼 권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할권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성별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는 항고고 하나는 당사자죠. 얘네들 뭐 할 수 있어요? 행소법 몇 조? 10조에 따라서 소병합 갈 수 있다. 요거 정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요 틀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러 온 거는 얘를 갖다가 들어갔든 얘를 갖다 곧장 갔든지 간에 요 국가 배상에서 이제 본안 판단하는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항고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 요건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해요? 본안 판단도 중요하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공제적 특보에서 왜 공제적 안 써요? 소송 요건이 엄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본안 요건은 뭐다? 권리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이다라고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별다른 소송 요건 검토 없이 그냥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에 관련된 조문을 갖다가 포섭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요건을 갖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제가 민법이나 이런 걸 쭉 넣어놨는데 그거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 사건으로 보냐 공권으로 보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무방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대요. 욕을 하려면 마이크를 꺼야 되니까 예로 볼지 문제되는 게 우리가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응? 손실보상 뭐?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환매권 이렇게 있죠. 우리 시험에서 대표적인 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학설은 지네끼리 싸우니까 냅두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을 잘 보셔. 판례가 손실보상 청구권을 뭐라고 봐요? 응? 이거 사건으로 봐요? 손실보상 청구권을? 예전에 사건으로 봤다가 주거이전비하고 하천법에서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지금 공권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왜 이렇게 보고 이건 왜 이렇게 봐요? 그냥 내가 할게. 자, 손실보상 청구권의 일반법이 어디예요? 얘 자체가 뭐야? 행정상 공법이죠. 그러니까 쟤는 공권으로 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 국가배상법이라는 거 있죠. 이거 뭐 베낀 거야? 뭐 베껴서 만든 거야? 얘하고 얘 베껴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환매권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민법에 조문이 따로 있어요. 539조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게 일반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일반법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이게 사건이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뭐라 그래? 우리 법조문이 있으면 법을 갖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특별법부터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일반법으로 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건으로 보면은 민법에 있는 얘기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본 내용을 쌩깔 때 쌩까더라도 실익이 뭔지는 알고 쌩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재 맨 앞에 가보시면은 공권하고 사건의 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을 갖다 구별하는 실익이 뭐예요?
자, 얘가 차이가 난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쟤네들을 공권으로 보면은 공법부터 먼저 적용이 된다는 거고, 쟤네들을 사건으로 본다면 사법부터 적용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사건으로 보시고 내용은 국가배상법을 보면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좀 이따가 판례가 왜 그렇게 판시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씩.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민법을 갖다 베낀 거야. 그래서 여기 누가 있어요? 고용주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아, 노예. 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제3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 국가 등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용자가 뭐야? 부려먹는 애들. 네, 공무원이죠. 에듀윌. 그 다음에 여기가 제3자. 그렇죠? 그럼 제3자는 일단 피보는 애들이니까 똑같고, 얘가 얘한테 손해를 갖다 입힌 거야. 그렇죠? 그러면 민법에 보시면은 얘가 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뭐예요? 그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얘가 얘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근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뻘짓할 때 얘가 관리 감독을 안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얘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얘 때문에 빡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얘네들 관계에서는 구상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거야, 이거. 얘는 면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면책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면?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은 얘는 면책이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얘랑 짜고 친 거야? 아니죠. 의도하지 않았잖아. 얘가 얘한테 사고 칠 거라는 걸 얘가 알아서 몰랐어. 몰랐잖아. 몰랐는데 얘네가 지금 같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얘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같이 책임을 지게 됐다 그래서 부진적 연대채무라 그래요. 아시겠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대로. 자, 그래가지고 얘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손해를 입힌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이잖아. 돈이 많아 적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돈이 없잖아.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을 뜯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피해 구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능성이 낮다고. 할부로 갚을게 이러면 어떡해. 그치? 한 달에 2,500원씩 하면은 미친다고. 그러니까 이 피해 구제가 낮아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위 책임이에요. 옛날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배상법의 몇 조? 이게 국가배상법 2조의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민법 조문을 가져와가지고 국가가 공무원을 갖다 관리를 잘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뻘짓을 한 거야. 그러면 국가가 뭐라 그래? 야, 나 사실은 얘 관리 감독 잘했다. 그러니까 난 책임 안 진다. 이러면 돼, 안 돼?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야. 이거는 사인이고 얘는 국가 권력하고 대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임 감독이나 뭐 이런 걸 했다 해서 면책이 안 돼. 얘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반드시 뭐가 문제가 돼요? 구상권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걸 잘 하셔야 돼. 얘가 책임을 갖다 묻는 거는 우리 국가배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국배법 2조에 보시면은 배상 주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텁게 구제하자 그래서 국가 등이 배상 주체예요. 공무원이 배상 주체가 아니라 국가 등이 배상 주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배상 주체가 됐다는 얘기는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국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국배법은. 국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얘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받았더라도 누가 배상을 진다고요? 얘가 배상을 지는 건 어떻게 된다? 자,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일단은. 알겠지? 근데 내가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건 묻는 거고 이 새끼가 얄미운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 너한테도 돈을 한번 또 뜯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선택적 청구권이에요. 선택적 청구권. 아시겠죠? 봐봐.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여 앞에 뭐라고 붙어요? 선택적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뭔가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 왜 두 개야? 이걸 성립을 전제를 해야지만 얘가 가능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선택적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지금 기출이 안 됐어요. 근데 혹시나 선택적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전제는 뭐예요? 반드시? 전제는 반드시 뭐야? 국가배상은 성립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날 당일날 들어가셔가지고 사실관계 대충 읽고 아 내가 읽어보니까 이건 기각시켜도 되겠다. 그럼 지가 합격자 명단에서 기각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거는 무조건 인용을 갖다 전제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2페이지에 1페이지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왕권 신수서 이딴 거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 이제 추천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페이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요게 아까 지금 얘기했던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조문 이제 가보시면 4페이지 가보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국가배상 청구권이니까 뭐예요? 요건 충족 여부를 갖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건 충족 여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권리 요건 충족 여부에 관련된 문제는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댔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건 충족 여부에 관련된 건 요건 충족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문을 딱 열었어. 근데 옌병 뭐가 있어? 불법행위 책임을 갖다 네이버에 치니까 두 개가 나와. 뭐가 나와? 이렇게 법이 나눠지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 그럼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포섭을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얘는 공권이야. 이래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법조문에 규정이 있어. 법조문에 아예 규정이 없어. 제가 이렇게 나누라 했죠. 아시겠죠? 규정이 있어. 근데 명확해. 신성초등학교 애들도 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포섭하시면 돼. 그렇죠.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 애매해. 그러면은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견해가 대립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와? 해석에 대해서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규정이 없어. 그러면 법 대신 누가 해? 특별한 희생에서 우리 저기 왜 경계론으로 가죠? 권리구제에 유리하니까 가잖아. 왜 그래? 원래는 법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법자가 입법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권리구제가 늦어지잖아요. 그걸 누가 대체하는 거야? 판례가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한도 넘으면은 내가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법부가 권리구제 해주면서 권리구제가 신속해진단 말이야. 그게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 차이잖아요. 그게 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가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기본적인 기준을 이제 제시했잖아. 그럼 입법자가 입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돼? 그 기준에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개별 사안별로 판시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이 안 된다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법조문을 갖다 보시고 요걸 갖다 한번 분리를 해보라고. 자, 보시면 자, 국가배상법 2조 1항은요. 국가 등하고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등하고 나의 관계예요. 사인의 관계예요. 2항은 뭐예요? 국가 등하고 공무원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마지막에 중간에 서술을 보시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아, 배상 주체가 누구다?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그럼 얘가 배상 책임을 지려면 자,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주체가 있잖아. 행위자가.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애매해. 왜? 왜 애매해?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뭐만 생각해? 그냥 행정부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애매한데? 그럼 뭐라 그래? 그러지 말고 공무원은 기능적 공무원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모두 포괄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만 있잖아. 그럼 뭐도 궁금해. 법인도 있나? 그 생각을 하실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잠깐만. 법인이면은 뭐 있어? 사법인 있지. 그 다음에 뭐도 있어? 공법인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좀 이따 뒤에 보실 건데 한토주 있죠. 네. 여기가 이제 공법인에 해당하죠. 참고로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법인에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공무를 수탁받은 공법인은 들어가질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민법상 750조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직무래, 직무. 자, 직무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냐?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 직무를 너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직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뒤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직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직무라는 게 유형이 뭐고 범위가 뭐고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 좀 이따 뒤에서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나 과실. 자, 과실이 뭐야? 과실. 내가 매년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는 게 과실이잖아요. 그쵸? 고의로 시험을 잘 보고 싶어도 과실 때문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고의라고 하는 거는 대가리가 돌아서 하는 거고 과실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고의로 문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을 먹고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건 고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지? 근데 이제 과실은 뭐야? 주관적이잖아. 그럼 애매하잖아. 법에 규정이 있는데 뭐가 없어? 판단 기준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판례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법령을 위반했다. 법령을 위반해서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라는 얘기야. 이건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국가배상 들어오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항고소송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항고소송에 취소소송이란 게 뭐야? 처분 등의 위법 확인하고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거 갖다 청구하는 소송이잖아요. 그치? 그럼 거기 뭐가 있어? 위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앞에서 취소소송을 거쳐서 여길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 1타 쌍피가 된다고.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 받으면 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기각 판결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다 보니까 법에 규정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국가배상을 두를 취지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내려가셔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어디까지 아파야 되냐? 타인은 뭐 다 알죠. 그 다음에 손해, 생명, 신체 다 포함한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그 밑에는요. 중복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끝내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기준이 없는데 판례가 요청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상당한 인과관계예요. 상당한 인과관계. 아시겠죠? 자, 요 상당한 인과관계 언급하면서 판례가 요청하는 게 뭐예요? 직무의 사익보호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나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실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건 머리에 있고 여기 중에서 내가 포섭해야 될 게 뭘까? 그것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들어가시면 돼요. 참고로 판례 같은 거 여기서 국가배상에서 판례 외우기 힘들다. 자, 그 판례 입장을 갖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판례 어떻게 된댔죠? 판례 뭐만 본다? 자, 얘네는 왜 시험에 붙었을까요? 법전을 많이 봐서 붙었잖아. 그러니까 법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 법만 봐. 그러니까 법 규정 있으면 해주는 거야. 법 규정 없으면 못 해줘. 미안해. 이러면 된다고. 대체로. 그쵸? 학술은 뭐라 그래? 맨날 판례 까잖아. 왜? 억울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법 규정만 봐요, 일단.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사법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사법부 자체를 공격하는 거야. 입지가 약해진다 라든가. 뭐는 공격하기 되게 좋아해? 헌법재판소는 공격하는 거 되게 좋아해. 요 네 가지 취지만 좀 알아두시면 판례 외우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판매권에서 사업시행자 변경할 때 왜 판례가 긍정해? 사업시행자 변경된 경우에도 왜 변환특칙 인정하죠? 그 변환특칙 부정하면 어떻게 해? 다시 토지 재취득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 돈이 새어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따 할 건데 사법작용에 대해서 국가배상 인정하면 어떻게 돼? 자기네가 내놓은 판결 뒤집어야 되잖아. 뭐야? 사법부 자체적으로 공격하는 입지가 약해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지? 그 대부분은 다 법 규정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29조 가보시면 좀 이따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손실보상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국배 같은 경우는 지금 법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법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헌법이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행정공법 중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뭐가 있는 거야? 국배법이 있다고. 그쵸? 요거 보는 애들이 누구야? 아, 분들이. 이 사람들이고, 얘를 갖다 보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런데 헌법 29조 1항을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자, 1항 마지막에 보시면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자, 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국가배상법에서 요건을 구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배상법 2조 1항에는 없는데 헌법 29조 1항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쪽 뒤에 가보세요. 맨 뒤에 페이지 가보시면은 좀 이따가 할 건데 선택적 청구는 앞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답안지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대위책임서에 보시면 의의부터 볼게요.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불법 행위자인 공무원을 대신해서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이게 옛날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게 지금 이제 국가배상의 권리구제를 갖다 두텁게 하자. 이래가지고 어디로 발전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자기책임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기책임서를 보시면 국가 등의 배상 책임은 국가 등이 기관인 공무원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책임 있죠. 내가 잘못 사용했다 이거예요. 국가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원과 국가는 하나다라는 게 자기책임서래요. 그런데 이 똑같은 학설을 갖다 해석하는데 헌법학자하고 행정법학자들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위책임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행정법학자들은 국가배상 책임을 완전히 인수했기 때문에 공무원 책임이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대위에서 책임진다 그랬죠. 29조 1항에 보시면 헌법 29조 1항에 보시면 단서에 뭐라고 나와요?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문이 있죠.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개인의 책임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위책임설 하나를 두고서 헌법학자하고 행정법학자들 간 어떻게 되죠? 견해가 나뉘죠. 그 결과 공법상 선택적 청구권 있죠. 이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가 견해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기본서에 혹시나 이 선택적 청구권을 갖다가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과 관련해서 논하겠다라고 쓴 책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걸 쓴 사람도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책을 베낄 때 기초가 됐던 그 행정법의 책이 헌법학자를 기초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법학자를 기초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적 청구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달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외운 게 아니고 그게 베낀 사람들도 책에서 이게 왜 다른지를 모르고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 자기 책임서에 의하면 선택적 청구가 인정되고 어떤 책 보면 부정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뭐냐면은 국가배상 책임의 법적 이 성질을 갖다가 해석하는 게 나뉘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우리 보지 말자. 이게 통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자. 그 다음에 판례는 그렇게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이 아니라 공무원의 경과실 아니면 고의 중과실이 있는지 이런 걸로 구분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통설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국가배상 요건부터 들어갈게요. 자, 앞에 오시면은 자, 5페이지 볼게요. 자,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이라고 나오죠. 자, 국가배상의 객관 보시면 대충 쓰시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의의가 뭐예요? 공식. 의의가 뭐야? 그치? 시그마 요건이라고. 시그마 요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의의에다가 요건 잔뜩 써놓으면 어떻게 돼? 요건하고 또 겹치잖아. 그러니까 의의는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대충 쓰라고. 알겠죠? 자, 거기 보시면 국가배상 청구란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헌법 29조 1항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일반법적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국가배상 청구권 됐고요. 국가배상 책임의 유형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게 있는데 영조물 책임이나 이런 거는 행시나 사법고시에서도 별로 문제가 크게 안 돼요. 2조가 어떤 시험에서도 2조가 제일 중요해요. 자, 로마자 2번 보시면 제가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하고 연관지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야. 알겠죠? 자, 로마자 2번에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 개관이라고 나오죠. 자, 개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본서니까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 아라비아 숫자 1번 넣고 요건 개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안의 경우 하셔가지고 포섭을 하고 핵심적인 요건만 추려내겠다. 그걸 갖다 작업을 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목차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지금 기존 교재에서는 이게 다 아라비아 숫자일 건데 이걸 갖다 다 독립적으로 분설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건마다 이제 로마자 목차를 부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8번에 보시면 이제 판례는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직무집행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와 직무의 사익보호성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공무원의 요건에 보시면요. 자, 원칙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자, 이런 거 막 쓸데없는 거 쓰지 마시고 널리 그러니까 공무원 실질적인 공무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 그냥 간단하게 핵심어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 밑에 가시면은 공무를 위탁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우인데 자, 얘네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요거 하나 한번 볼게요. 이게 대집행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자, 토지주택공사예요. 토지주택공사. 자,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뭘 위탁받죠? 이거를 아직도 모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응? 시군구가 아니라 자, 얘는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예요. 여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대집행을 실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9조 1항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가 어디에 귀속돼요? 요 사업시행자한테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판례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보시면 자, 권리 의무의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볼 건 아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공무원이나 국가지자체가 뭔 차이냐. 자, 보시면 요 개념이에요. 행정주체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두는 누굴 두는 거야? 공무원이라는 기관을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 더 가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어때?
공무원 누군지 잡아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대표 직인 찍어서 내보내잖아. 그 대표가 누구야? 예, 행정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 얘기하고 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얘는 행정 주체의 지위지 뭐가 아니다? 예,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란 얘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어떻게 되죠? 고의나 중과실이에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자, 그런데 민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그냥 고의나 과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무원을 안 봐가지고 아 이게 권리구제 되게 안 좋은 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 권리구제를 더 두텁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한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일반법이 이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법인 어디로 가는 거야? 민법으로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어? 그러면 얘는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지어버리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죠?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자 이것도 뭐 알아듣지 못할까봐 오른쪽 하단에 써놨죠.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직무를 집행하면서인데 이제 이거를 너무 몰라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 직무를 분류를 잘 하셔야 돼. 직무를 아시겠죠? 이 직무를 잘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안지가 어수선한 거야. 알겠죠? 그 위치를 주소를 잘 파악하시라고. 우리가 요 직무에 대해서 총 3가지 파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진짜 직무가 있는 거야. 진짜 직무. 아시겠지? 요게 뭐냐면 직무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직무의 유형 아니면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직무가 추구하는 목적. 자, 요 말들을 잘 보셔. 그러니까 이게 혼용될 수는 있는데 영역을 잘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유형이고 여긴 내용이고 여긴 추구 목적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직무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으로 나누는 거야. 기능으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이 국가배상법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작용해야 돼? 다. 공법 영역이어야 되잖아. 공법.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간다? 판례가 비권력작용까지 들어간다 그러잖아.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판례가 애매한 거야. 왜냐하면 이 비권력작용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야? 비권력작용의 대표적인 예. 통지, 사실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행위. 그건 비권력작용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로 본대? 국가배상 책임의 직무 유형으로 하나로 봐주겠대. 판례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럼 판례는 뭐만 왕따시켜? 사법작용만 왕따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판례가 아니라 그 한자 넣어드려서 한자. 아시겠지? 한자 보시면 여기 뭐라 그래? 무슨 사자야? 사인할 때 사자예요. 사인할 때 사. 개인사. 아시겠어?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민사관계 얘기할 때 민사자예요. 사자. 아시겠어? 그러면 얘만 왕따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 민법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 국배로 간다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국가배상에서는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밝히실 때 처분성이 인정된다. 처분이다. 언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권력 아니면 비권력 다 오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공행정 작용이면 된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같은 거 있잖아. 개발제한구역 지정. 그거를 무슨 뭐 행정계획을 오픈하면서 이게 뭐 도시관리계획 뭐 처분성 어쩌고저쩌고 막 이상한 것 막 써놓는다고 막 찢어버리고 싶게.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냥 도시관리계획은 뭐야? 그냥 공행정 작용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목차 4개에서 하나로. 그리고 중요한 거에서 목차를 뽑아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이건 뭐야?
직무의 내용. 아까 공무원 범위를 보니까 애매했잖아. 그래서 뭐야? 행정공무원만 들어가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까 판례가 뭐래? 자, 공무원은 어떻게 본다? 기능적으로 본다. 기능적. 자, 공무원을 기능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누구 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도 입법부도 데려오고 사법부도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사법은 재판작용할 때 사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법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사법작용 이꼴 뭐다? 재판작용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개야. 알겠죠? 자, 행정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행위를 했잖아. 그냥 이게 가다가 이게 싸대기로 팍 때렸단 말이야.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공무원이 싸대기를 때렸어. 아니면 주차단을 밀었어. 알겠죠? 그래서 팔다리가 하나씩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를 입은 거잖아. 그거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그걸 자기라 그래, 자기. 아시겠지? 자, 그런데 어떤 의무가 규정이 되지가 않았어.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게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액션을 취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난 안 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 거야. 어떻게? 부작위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국회가 어떤 입법행위를 했어. 근데 이 입법행위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나라가 뭐 민주공화국인데 우리 한번 공산주의로 가보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법으로 제정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례가.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입법 부작위는 뭐냐면은 두 개로 나뉘어.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우리 위임 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지 간에 령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안 만들고 개기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상관이 없구나.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인강으로 하자 그래야겠다. 그래서 이 주체 잘 보셔. 주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알겠죠?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해. 얘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2016년에 입법고시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 스터디에서 한번 풀어봤지, 그때. 사례형을 한번 풀어봤던 거 그 문제예요. 개발제한 구역 특별조치법에 보시면은 뭐가 있죠? 매수 청구 규정이 있어. 자, 그런데 매수 청구 규정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보상으로 보지만 이건 보상이 아니라 그냥 재산권에 대해서 조절해주는 조절 규정이다 라고 해석하는 애들도 있어. 그쵸? 이렇게 해석하면 보상 규정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석하면 보상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헌법 23조 3항에서는 불가분 조항이었는데, 그쵸? 공용 침해에 대해서 뭐 해라?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 해라. 이렇게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손실보상으로 해결하자는 애들이 뭐예요?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 간접효력 규정설 이런 애들이고, 변태 같은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뭐야? 국배로 가자 이런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죠? 위헌무효설이야. 알겠지? 국회가 헌법에서 분명히 입법작용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했다? 보상규정 만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공용 제한에 대해서. 근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 얘도 중요해. 얘도. 예를 들면 사용재결 이런 거 있죠. 이거 재량행위잖아. 그렇죠? 이 우리 시험에 수용재결이라든가 사용재결이 전부 다 뭐예요? 재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데 안 해가지고 어떻게 돼? 사고가 났단 말이야. 생명 신체가 박살 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가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 행정고시하고 변시에서는 이거 내기가 애매해. 왜냐면 걔네들은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내면은 그 해에는 불이타가 나온 거야. 걔네한테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 아시겠지? 얘는 사시, 변시 엄청 좋아하는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스터디 때 드린 거야. 그 문제들을.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는 이거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아직 하나 남아있어. 근데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우리 3심제잖아. 1심에서 2심 뭐야? 항소하는 거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거 상고예요. 항상 소고 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지? 자, 요 심급제도가 있는데 1심에서 1심에 갔다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2심 불복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고 있었어. 그 불복 절차를 안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이 잘못됐다 국가배상 해달래. 판례가 뭐라 그래? 망치로 대가리 깨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래. 아시겠지? 자, 근데 대법원하고 사이 나쁜 애가 누구가 있다 그랬지? 헌재 있다 그랬잖아. 헌재. 자, 걔네들에 대해서는 국배를 인정했어. 이거는 당연한 게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긴 해요. 우리 시험하고 크게 상관없고 요게 하나 나왔지. 재판작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종국 판결 나면 판결이 효력이 나오죠. 그래서 기성력 있고 기판력 있고 대세효 있잖아. 형성효 있고 그 중에 얘가 있어. 얘가 뭐냐면 종전에 나온 판결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용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돼? 기판력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건 뭐야? 대법원 공격하는 거지. 판례가 뭐라 그래? 정신 나가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한다? 국가배상 책임을 엄청나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고 얘가 25회인가 24회 때 기출됐던 문제예요. 경매 절차 문제. 아시겠죠? 요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당연하고 예. 그 다음에 예. 하나씩 연습해 놓으시라고 그때 스터디 문제 드린 거야. 알겠지? 한 번씩만 보셨고 이거는 나오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왜 지금 법규 시험이 이렇게 불편해졌냐면은 24회인가 25회 때 이 문제 있잖아. 이걸 물어봤는데 분명히 거기 법관에 과실이라고 단어를 써줬단 말이야. 그럼 모르면 과실을 갖다 조지든가. 그치? 근데 이제 위법성 갖고 조진 거야. 물어본 거 갖고 조졌어? 안 물어본 거 갖고 조졌어? 안 물어본 거 갖고 조졌잖아요. 자, 그러면 채점자가 어때? 푼애를 조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돼? 조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물어본 것만 써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답안지 쓰시다 보면 배점이 어때? 엄청 제한이 심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분설형 문제도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 그냥 문제 3번까지도 지금 분설형이야.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7페이지에 보시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거 봐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직무가 문제되는 게 이건지를 갖다 정확하게 보시라고. 알겠죠? 이거는 행정부가 나한테 뺑기를 쳤든 침해를 갖다가 야기를 했든 사법부가 침해를 야기를 했든 입법부가 침해를 야기했든 뭐예요? 공통이야. 아시겠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하나 고르시는 거야. 알겠지? 주체를 찾아야 되잖아. 여기서의 직무의 내용은 요 말이 생략이 된 거야. 뭐가 생략됐냐면은 뭐가 생략돼? 국배 책임 대상 이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공무원이 직무를 할 때 보통 뭘 추구해? 얘네들은 우리는 뭘 추구해? 개사익. 그치? 혼나사익 추구하잖아 우리는. 자, 그런데 공무원들은 얘를 추구를 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자기네들 뭐? 내부 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죠. 징계 같은 거라든가 질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직무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지금 이거 왜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아까 법에는 없는데 판례가 요청하는 요건이 하나 있었잖아. 그게 뭐야? 직무의 사익 보호성이거든요. 그게 왜 나오는 거야? 아까 국배는 뭐가 되는 거죠? 국배는 인용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인용시 땡 돈이 인출되는 거야. 판례가 눈 뜨고 봐, 못 봐. 못 보지. 돈 나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요건을 하나 드리는 거야. 그거 갖다 직무의 사익보호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직무가 내가 보니까 공공행정작용에서 하는 게 공공복리 추구하든 자기네들 내부끼리 뭐 놀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익보호하는 게 있는데 어떤 업무든지 간에 국가배상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 돈이 너무 많이 새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네들 말고 얘 관련된, 그러니까 네 사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하다가 사고를 입혔으면 어떻게 한다? 그때 배상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 직무의 사익 보호성에서 얘네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답안지를 보다 보면은 이거를 아는지 아니면 이게 뭔지를 아는지 주소를 못 찾아.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대체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 뭐 못 쓰는 분들도 있고 쓰는 분들 중에 내용은 다 있다. 주소가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80%야. 아시겠죠? 주소를 못 찾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암기는 했거든. 근데 이해가 안 된 거야. 알겠죠? 몇 분이냐? 나 힘든데.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